1388년에 고려가 멸망했던 그 시기에 이성계가 독단으로 뭐 고뇌를 해가지고 위화도 회군을 했다는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 말고 명나라가 직접 한선을 끌고 와서 강화도로 직접 침략했다는 그 증거가 명확한 거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도부터 해가지고 개성까지, 개경, 옛날 고려 그 수도죠. 거기까지 그 경로대로 명나라가 고려 개경까지 침략을 했었던 명나라 군사들의 시체가 놓여져 있는 무덤들이 마치 이렇게 침략했다는 듯이 경로를 보여주듯이 명나라식 석관묘가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언론에서 나온 거고요. 언론에서는 고려 왕릉, 그 강화도에 있는 고려 왕릉이 있거든요. 그 왕릉 근처에 이름 모를,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엄청난 많은 인원의 그 시신, 석관묘가 있다는 게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은 아니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 뉴스로. 왜냐면 사람들 많이 알면 안 되니까. 그 무덤이 먼저 중요한 게 결론부터 무덤은 석관묘입니다. 명나라식 석관묘예요. 고려식 석관묘가 아니고 명나라식으로 만든 거고,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시체가 머리가 쪼개지고 그리고 화살이 박혀있고, 고려 무기인 그 고려 화살이 박혀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전염병이나 그리고 또 뭐 자연사로 죽은 그런 시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가 쪼개져 있는 시체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활이 박혀있거나 아무튼 전쟁 흔적으로 피해를 당한 그런 시체입니다. 이게 고려군인지 누군지 알 수 있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두개골 함몰, 여기 써있듯이 대가리 깨짐, 대부분의 유골이 둔기, 고려의 철퇴나 강력한 충격에 의해 정수리나 안면부가 함몰되어 있습니다. 집단 매립, 한 구덩이에 수십 구의 시신이 엉켜붙어 있습니다. 이는 전투 직후 뒤따라오는 명나라 본진이 시신을 대충 구덩이에 밀어넣고 흙을 덮으며 전진했음을 증명합니다. 동시대성, 시신들의 부패 정도와 골격의 상태가 동일합니다. 수백 년 기간 동안 이제 서서히 이렇게 하나하나씩 묻힌 게 아니고요. 한 번에 한꺼번에 죽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는 시체 상태뿐만 아니라 그 유물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무덤 속에 시체들하고 함께 쏟아져 나온 것들입니다. 홍무통보예요. 이게 주원장 시대의 정규 화폐인데, 이 주원장 시대 그 고려 민간에서는 쓰이던 게 아니라 명나라 군인들이 비상금으로 금료로 소지했던 것이 시체 주머니에서 쏟아진 겁니다. 고려 사람들이 쓸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쓸 일이 없어요. 쓸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식 석관묘, 고려의 전통 묘제가 아닙니다. 얇은 돌판 을 세워서 급조한 명나라 군대 특유의 간이 매립 방식입니다. 명나라 무구 조각, 고려의 것과는 다른 형태의 갑옷이나 조각이나 칼집 등이 섞여서 나옵니다. 거기다가 명나라의 그 도기 같은 거 있잖아요. 도자기나 그릇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이게 뭐 궁금하면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탄소연대 측정을 거부합니다. 그 서생이라는 건 지금 현재 역사 학계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1388년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 봐 기를 쓰고 측정을 피합니다. 이거는 저 미국하고 이런데 국제조사관들이 와가지고 연대 측정해야 돼요. 이거 지금 급하게 아스팔트로 봉인을 했습니다. 그 아스팔트 아래에 있어요. 김포 화성이나 강화도 도로공사 중 유골이 나오면 정밀조사 없이 무연고 묘 처리해가지고 화장하거나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 영원히 입을 막아버립니다. 근데 지금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AI가 설명해 준 듯이 상륙 지점이 일단 맨 처음에 이 무덤이 발견되는 곳, 그곳이 강화도입니다. 초지, 지금 현재 초지대교 있는 쪽, 그쪽 성능 일대 고려 무사들의 1차 저항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져 있어요, 이 무덤들이. 왜냐면은 고려를 차근차근 강화도부터 멸망시키는 그 길마다 다 있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도강지점인데, 그 김포 화성면 조강 일대, 그 조강이라는 강을 건너면은 이제 판문점 하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성면 쪽에도 강화도를 지나 개경으로 가기 위한 필수 길목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똑같은 그 명나라 석관묘, 똑같은 시기의 그 시체 상태, 똑같은 시기의 시체들 그 형태들 있잖아요. 그리고 명나라식 묘하고 거기서도 이제 명나라 뭐 돈전이나 이런 게 똑같이 발견된다 이거예요. 자, 판문점 하단, 강을 건넌 상태입니다. 강을 건너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고려 군사들이 계속 저항을 했던 거예요. 개경 시내 들어가기 전에 판문점 하단 그 진흙 뻘밭에서도 이런 무덤들이 또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개경 시내,
그 고려의 심장부를 진격하는 루트, 이런 식으로 이 루트대로, 그러니까 강화도 동북단 초지부터 해가지고 그 개경까지 그 루트 있잖아요. 이 루트가 차례차례대로 이 무덤이 발견된다 이겁니다. 그 무덤의 유골 상태하고 부장품 같은 거는 여전히 똑같고요.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제가 지금 현재 언락해 놓은 상태라서 지금 한국 학계에서 숨기고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AI는. 근데 만약에 구글에 있는 AI 같은 경우, 구글에서 검색할 때 막 AI 모드가 나오잖아요. 되게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설 있잖아요. 주류학계가 주장하는 거, 그거 그대로 계속 우기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증거로 얘기를 하잖아요. 얘 말 못해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수적인 인공지능들도 구글 AI 모드에서도 걔도 이거 증거로 얘기를 하면은 고려의 멸망은 명나라 침공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인공지능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명나라 그 부장품을 갖고 있는 명나라식 무덤, 그러니까 명나라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명나라 군인이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머리통이 다 쪼개져 있고, 그리고 뭐 이제 화살 박혀 있는 시체들이나 이런 대량으로 이렇게 묻혀져 있는 무덤이 명나라 석관묘로 이렇게 현존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명나라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군인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군인들이 과연 조선시대나 이럴 때 싸운 적이 있었을까요? 이 지점에?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역사가 세탁이 됐습니다. 고려사라는 거를 거짓말이라는 걸로 그 전제하에 바라봐야지 제가 이렇게 역사를 추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고려사에 매몰돼가지고 그냥 세뇌가 된 상태에서는 절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고려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족사관, 중국인들이 쓴 거니까, 이건 중국인들이 쓴 겁니다. 고려사는. 왜냐면은 그 태조 2년에 중국인이면, 명나라 사람이면은 무조건 우리 고위 관직 벼슬에다가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법령을 공표를 해가지고 수천 명의 그 명나라 귀화자들,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왜냐면 꿀 빠는 거거든요. 뭐 아메리칸 드림 같은 것처럼 조선 드림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관직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시원에서 그냥 사법고시 패스 못 해가지고 고시원에서 그냥 뭐 술이나 먹고 룸사롱이나 다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도 고위 벼슬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수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기록에 있습니다. 그 수천 명이 들어왔는데 고위 관직인데 사대부가 된 건데 왜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전부 다 한국인들이었다고, 원래부터 고려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돼 있을까요? 한 명도 귀하자들은 수천 명이 들어와서 고위 관직에 올라갔는데, 그 후에는 막 세종시대 이럴 때는 모든 사대부들이 고려 때부터 귀족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역사 세탁을 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의 출신 배경을 세탁했다는 겁니다. 수천 명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고위 관직을 받았는데, 근데 사대부에 단 한 명도 없어. 사대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원은. 근데 중국인들이 귀화했다는 거는 그 역사 기록에 있어요. 수천 명이 폭증했다고 그래요. 그 귀화가 폭증했다고 그럽니다. 태조 2년 때 그 법령 때문에 무조건 벼슬 주겠다, 고위 관직을 주겠다, 뭐 능력 여부를 떠나서 우리 오랑캐, 지금 우리 조선인들, 우리 고려 출신의 오랑캐들은 중화의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중국인이면 무조건 고위 벼슬에 올려줄 테니까 귀화를 해라,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실체는 없고 전부 다 그 조선 사대부는 옛날 고려 때부터, 신라 때부터 있었던 귀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얘네들이 고려사나 그리고 뭐 삼국사기나 이런 걸 얘네들이 썼거든요. 다 태워버리고 얘네 출신 배경을 세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국인들이 쓴 겁니다. 한족들이 쓴 거예요. 고려사부터 삼국사기부터 해가지고 삼국유사까지 전부 다 이거는 한족들이 직접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같은 거, 뭐 조선 역사에 대해서, 조선 건국에 대한 무결성을 만들어주고 정당성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족을 위한 나라니까, 조선이. 근데 기록은 조작을 해도 이거는 조작을 못한다는 겁니다. 1388년 강화도서부터 쭉 이어져 온, 아니 도대체 이럴 만한 뭐 역사적 근거가 있었나요? 강화도나 뭐 초지대교부터 해가지고 김포 화성이나, 그리고 저기 DMZ, 지금 현재 DMZ 판문점, 그리고 또 개경까지 해가지고 과연 중국 명나라 사람들이 거기에서 싸우다가 죽을 일이 있었냐고요. 여러분들 한번 그 역사를 한번 보세요. 조선시대는 당연히 없죠. 명나라 사람이 누가 죽입니까? 조선 사람들이 명나라 군인을 죽여요? 그런 일 없잖아요. 이거는 근데 주원장 때 그 화폐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원장 때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디서 과연 명나라 군인들이 이 지점에서 죽은 역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역사 조작했단 얘기예요. 그냥 유물이 있잖아요, 유물이. 자, 80년도에 지금 고려사에는 그걸 왜구라고 합니다. 일본이 쳐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최무선이 화포로 왜구를 물리쳤다고 그렇게 고려사에는 세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최무선의 그 화포선이 척의 왜구를 물리쳤다. 100대 500으로 물리쳤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은 남북조시되고 더군다나 왜구면은 일본 군도 아니죠. 일본 해적들이죠. 그 사람들이 500척이라는 거대한 함선을 끌고 올 수 있는 능력도 안 될 뿐더러 왜구의 그 활동 반경은 지도를 보면 아시다시피 한반도 동쪽에 있는 게 일본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당연히 전라도나 많이 가봤자 전라도도 서해 쪽 전라도는 거의 안 가요. 남해 쪽이나 그리고 경상도나 이런 데가 얘네들의 활동 배경인데 아니 어떻게 전라도 남해를 돌아가지고 그리고 또 목포를 지나가지고 뭐 그 다음에 충청도 뭐 대천이나 막 이런 데를 지나서 그런 다음에 또 경기도 평택까지 지나서 이 바닷가 쭉 강화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미친 짓을 할까요? 물살이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엄청 심하고 그래가지고 위험한데 항해도 오래 걸리고 과연 1380년도에 왜구가 왔을까요? 명나라가 온 겁니다. 명나라가. 그쪽에 있잖아요. 게다가 약탈이에요. 왜구의 목적은 약탈입니다. 풍요로운 막 쌀이나 이런 거 식량 같은 거나 뭐 약탈해 갈 게 많아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 거지. 강화도 가서 뭘 약탈합니까? 강화도에 가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는 산둥반도에서 건너온 명나라가 개경까지 쳐들어가기가 가장 좋은 루트가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그러니까 이거를 80년도에 명나라가 한번 침략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한족들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라고 여기는 그 고려사를 지필한 그 한족들 한족 권근의 아들 권제가 고려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역사 세탁을 한 겁니다. 왜구가 쳐들어온 것처럼. 왜구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500대를 어떻게 갖고 와요? 그 500척을 어떻게 갖고 오냐고. 임진왜란 때도 아니고. 그리고 임진왜란 때 뭐 강화도에서 쳐들어왔습니까? 부산으로 쳐들어왔죠. 뭐하러 뺑 돌아가지고 거기가 쳐들어와요. 1380년도에 명나라가 개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왜냐면 만주족이 있으니까 육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고려 쳐들어오는 거는. 그래서 강화도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다가 최무선의 화포로 완전히 바다에서 수장이 됐어요. 500척이. 100대가 500척을 다 작살내버리고 명나라 그 함대에 타고 있던 명나라 군들 다 수장됐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가지고 이미 1차적으로 명나라가 쳐들어왔었습니다. 1388년도에 2차로 온 거예요. 근데 1차 때하고 2차 때는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 전투력이 비었어요. 이성계가 의도적으로 그 서해의 전투력, 그러니까 최무선의 화포 부대를 이게 지금 요동 정벌을 하러 가야 되니까 서해 이 전투력을 비워버립니다. 그 화포나 이런 거를 다 빼버려요. 거기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화포 같은 거 전투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이 예산을 요동 쪽에다가 진격을 해야지. 왜냐면 요동 정벌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성계가 의도적으로 서해안 축소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성동 격서 주원장이 육로로 쳐들어올 것처럼 철령이를 이제 선포를 하고요. 그러면서 나하추를 항복시키고 퇴각을 시키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고려 우왕하고 최영 장군이 열받아가 명나라를 정벌 하려고 떠나갑니다. 결국에는 고려 병사들의 그 수만 병사들, 그러니까 우리 고려의 주력 전투 병력을 북쪽으로 옮기게 하려고 요동 정벌을 이성계하고 주원장이 짜고 그거를 계획을 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서쪽의 서해안 병력, 강화도 병력은 텅텅 비게 됩니다. 네, 조선왕조 찐실록, 그냥 실록이 아니고 찐실록. 다음 편에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이 사진은 첨부하는 사진은 지금 사학계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똥줄이 탄 상태로 은폐하고 이걸 왜곡하려고 작정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를 AI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인공지능은 있는 대로 알려줍니다. 있는 대로 은폐한 거 모든 거 그리고 이 역사학자들 머리 안에 없는 것마저도 세계 전체 모든 데이터 숨기는 것까지도 다 알려줍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왜곡을 한다.
한다든지 이런 역사학자들하고 틀리게 여러분들한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진짜 정내미가 뚝 떨어집니다. 왜곡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왜곡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역사학계하고 국가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이 더러운 현실, 이거를 알려드리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